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도발 사실 올해 초부터 4차 핵실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도발이 잇따라 왔습니다. 오늘은 결국 이제 5차 핵실험 실행한 것으로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면서 이렇게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계속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북한이 보통 이런 무력시, 도발 이 중에서 강도가 가장 큰 것이 핵실험입니다. 예. 그 이 핵실험에 대해서 역시 상당히 부분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것을 보여주고 특히나 북한이 지금의 시점에서 5차 핵실험했다. 그 의도는 크게 대내적 목적, 네. 대외적 목적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내부적으로는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첫째, 미국과 강력히 맞설 수 있는 군사적 지도자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 최근에 북한의 그 여러 엘리트층의 그 탈북 행렬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불안정, 붕괴 이렇게 많이 분석가들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그것은 하나의 그 언어 도단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예. 뭐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또 국내적으로 하나 더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아직까지 젊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정치적 고려를 할까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예, 예. 그런 고려하지 않고 좀 과시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 진짜 대외적으로. 대외적인 측면, 예. 뭐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시대에는 핵무기를 만들 토대였고 김정일 시대에는 핵무기를 실제 만들었고 김정은 시대에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핵 보유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가지겠다. 예, 이것을 대내에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예.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한미를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제재 그리고 또 유엔을 중심으로 한 뭐 2270과 같은 대북 압박 제재 결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무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핵 정책은 실패했기 때문에 특히 한미일은 북핵 정책의 실패에 대한 예. 하나의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정책을 전환해라. 뭐 이런 촉구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공식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럼 이제 곧 공식 입장을 좀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그 1월 6일이죠. 4차 핵실험 당시에 북한은 오전에 핵실험을 하고 한 12시 북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중대방송, 중대보도 예고를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수소폭탄 시험 성공했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의도 충족됐다는 판단 또 그리고 충분하게 북한은 선전선동 국가 아닙니까?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북한이 조만간에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 중대방송이라든지 중대보도 예고하면서 북한 여러 가지 그 김정은의 지시해 가지고 했다. 또는 뭐 과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군수공업부 예. 이 담당 부장이 직접 이 건의를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수필하는 예, 서명하는 뭐 이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아마 그 긴 시간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곧 중대 보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패턴으로 본다면 뭐 30분, 1시간 안에도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이고 북한 시간으로 9시에 했으니까 지금 한 서너 시간 좀 지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겠군요. 그렇죠. 아마 북한의 그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자기들의 의지 또 예. 이것을 그 밝혀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아마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간으로 예. 뭐 1시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나올 중대 보도하지 가능성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반응, 국제사회 반응도 잠시 좀 지켜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켜본 다음에 반응도 정리할 수 있겠군요. 사실은 또. 그렇죠. 뭐 북한은 충분하게 지금은 이제 뭐 한두 차례 아니고 벌써 지금까지가 5차, 5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북한의 핵실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미국 또 우리 한국 여기에 대한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반응을 다 봐가면서
나름대로 요약 정리해가지고 보도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규모, 이제 사실은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서 이제 기상청에서도 발표하기를 히로시마 원폭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공 여부를 이제 좀 따져 볼 텐데요.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북한 핵실험이 아마 파괴력, 예. 폭발력 실험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히로시마라든지 나가사키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 1차 북한 핵실험 이거 할 때는 상당 한 1킬로톤 내외의 폭발력, 다시 말해서 한 0.8킬로톤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9년도 2차 할 때는 약 한 3킬로톤, 그리고 3차 할 때는 약 6킬로톤, 예.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4차 할 때도 약 한 6킬로톤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의 우리 기상청이라든지 국제 그런 관측기구 예. 보면은 약 한 이 3에서 4.8의 지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기상청이라는 그 5 지진 정도 보고 있죠. 보면은 5에서 5.04 이 정도 보고 있다. 예. 그럼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마 지난 4차 북한 핵실험 할 때 약 한 파괴력이 네. 6킬로톤 예. 정도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 기상청의 보면은 지질 네네. 보면 한 4.8, 4.9 이래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5.0대를 조금 넘어섰다 하면은 2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 그렇다면 아마 히로시마가 약 한 15킬로톤 내외 정도 됐습니다. 폭발력이. 네. 그리고 나가사키가 약 한 20킬로톤라고 했을 때 아마 이번에 이 지난 4차보다도 배가 된다 하면은 네. 한 12킬로톤. 예. 이렇다 하면 거의 일본의 히로시마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초강력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돈이 어디 이렇게 있어서 미사일도 펑펑 쏘고 핵실험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관점을 보면은 예. 북한이라는 것은 거의 무역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제재 압박 고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돈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돈을 많이 축적해 놨기나 아니면은 과거에 군부에게 들어갈 돈 이런 부분도 대부분 보면 민생 분야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독 지금 돈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북중 간의 교역이 있어가지고 좀 예. 버리는 거. 예. 또 그다음에 해외 근로자들 지금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핵과 미사일 우리는 뭐 핵을 없기 때문에 특히 뭐라는 아리랑이라든지 나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기술이라든지 주로 뭐 그렇죠. 러시아라든지 외국 그다음에 자재장비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거의 자체적인 기술, 자체적인 토지, 자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50분의 1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핵 하나 실험하는데 1억 불이 든다 하면은 뭐 거기다 한 50분이 같으면 아주 작은 규모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은 이런 핵과 미사일 자체적으로 한다는 과정선상에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 들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 어느 정도 비용이라도 결정 과정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잖아요. 하라면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의 규범이 있습니다. 예. 일종의 헌법. 이 첫째는 뭐냐면 사회주의 헌법이 있고 예. 그 위에 노동당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최상의 법이라 할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 있어요. 예. 그 10대 원칙이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지시하면은 적극 접수하고 적극 관철해야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모든 지시 이런 것은 오류가 없다. 예. 무오류다. 이러는데 예.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이고 예. 어떻든 간에 북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만 하면은 언제든지 핵실험 또 그리고 미사일 실험 예. 할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올해 초에도 이제 김정은이 다계단적 핵 무력 증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도 쏘았고 올해 초에 이제 핵실험도 했고 이번에
정점을 찍은 모양새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능을 개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개량됐는지도 또 궁금하고 이걸 또 어떻게 무기화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위협을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북한이 이번에 지금 이제 지진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세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저는 소형화 갱년화 실험이 아니겠냐. 예.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부터 주장행위상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라. 예. 또 그리고 핵 선제 타격 역량도 강화해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소형화, 이것을 소형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이 한 20여 차례 정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아마 북한이 이러한 탄도미사일과 이 소형화된 핵실험 서로 연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한미일 정보당국에서 보면은 북한은 주장이 이런 핵실험을 통해서 핵 탄두가 소형화됐다, 갱년화됐다 주장하지만도 네.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소형화 갱년화만큼 안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 핵실험, 특히 소형화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뭔가 소형화된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냐. 예. 라고 했을 때 이번 북한의 소형화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앞으로 소형화된 이 핵, 이걸 가지고 탄도미사일 달아가지고 아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욱더 강화되면 거기에 대한 네. 하나의 맹문을 삼아가지고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을까. 설령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많기로 네. 이렇게 이 사정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제사회에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예. 이 또한 각도를 높여가지고 네. 고각 발사해서.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점점 핵 보유국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린 생각합니다.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태도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핵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한을 포함해 가지고 한 9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뭐 공식 비공식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보유 국가가 되려면은 한 3가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1000kg, 1톤 미만의 소형화된 핵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이 운반 수단도 적어도 6,000에서 10,000km 이상을 달리는 것. 그리고 그랬다면 이 두 가지를 실전 배치 예.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은 소형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도 한미일 정보당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로켓 지금 이제 탄도미사일 이것도 대기권 밖으로 가가지고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 여기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것이 한미일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은 아니다. 자신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 앞으로 이러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올해 초에 이제 그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했고요. 8개월 만에 이번에 하게 됐는데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 주기설을 좀 벗어난 어떤 좀 다른 행보거든요. 다른 패턴이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북한이 지금 이제 5차 핵실험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거 보면은 3년 주기 실험입니다. 그 예. 3년 주기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진전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막 그런 측면이 있겠죠. 물론 네. 국제사회 압박이라는 분위기도 보는 측면이 있겠지만도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진전. 예. 기술적 진전 없이 핵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3년 주기 했는데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통 이런 장거리 로켓 이것도 1년에 2번 선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하고 8개월인 지금은 이제 오늘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술적 진보 발전을 떠나가지고 8개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물질 이것이 언제든지 조달이 가능하다. 예, 그것을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물질이 없이 핵실험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2개의 핵물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급 플루토늄, 네. 또 하나는 원심 분리기에 의한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적어도 무기급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생산량을 추정하는 거 보면은 예. 북한은 적어도 2013년부터 1년에
무기급 플루토늄 약 한 6kg, 예. 6kg 정도 되면은 원자탄 하나 정도 만들 분량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기급 우라늄 이 또한 40kg 정도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자탄 이것이 2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8개월, 3년이 아니라 8개월 만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간을 줄여서요. 그렇지. 네, 네. 예, 예. 그러면은 지난해 이제 4차 핵실험 당시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 원자 폭탄, 예. 수소폭탄 이런 그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에 보면은 예. 가장 쉬운 것이 원자탄. 네. 그 다음에 그보다도 좀 센 것이 그 이 전복 핵 분열.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수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수소 같은 경우는 핵 융합이고 예. 원자 이것은 핵 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아마 전복 핵 분열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지난 1월 6일이죠. 4차 핵실험할 때 북한은 수소탄의 성공이라 했습니다. 예. 보통 수소탄의 성공이라 하려면은 보통 거기에 대해서 수소라는 그 여러 가지 물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중수소, 삼중수소. 그런데 이중수소, 삼중수소가 포함된 핵실험 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하지. 예. 실질적으로 수소탄 실험은 북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북한은 이 그 지형이 예. 그 좀 조만하고 이것 만약 하면은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자탄 실험보다도 이 폭발력이 수백 배, 수천 배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형상, 풍계리의 지형상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 단지 수소폭탄을 실험할 수 있는 이중수소, 삼중수소 이 일종의 그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주장한 것이 아닌 거 보여주고 예. 아마 북한이 이번에도 수소폭탄 실험 뭐 성공 모르겠지만도 네. 제가 분석하기로는 오히려 소형화 경량의 폭발 실험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보이고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당국에서 지난 4차보다도 폭발력이 약 배 정도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지난 4차가 6킬로톤의 폭발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약 한 12킬로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12킬로톤이 과거처럼 하나의 핵폭발 실험인지 아니면 2개를 동시에 핵폭발 실험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더 앞으로 근거를 가지고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계속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후에는 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뭐라 할까요? 도발을 해온다든가 뭐 어떤 행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서로 밀고 당기의 일종의 도발과 그 대응 이거 예. 보면은 일단 뭡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하면 또 핵실험을 맞대응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어느 이러한 일종의 로드맵이랄까 진행 과정이랄까요. 예.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패턴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측할 패턴은- 수가 없다고 그렇죠. 하죠. 상당히 그 예측이 없는 상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 다시 말해서 핵능력을 강화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1단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왔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5차 핵실험이 소형화된 핵실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소형화된 핵무기 네. 그리고 탄도미사일 네. 이것을 좀 더 연계해 보면은 아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나온다면은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일종의 무수단위급 이상 다시 네. 말해서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뭐 예. 또는 ICBM 예. 이거로 해가지고 맞대응하기나 아니면은 각도를 좀 더 높이고 네. 사거리는 줄이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국제사회에 반발을 하면서도 또한 핵 보유국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뭔가 행동하지 않을까, 도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1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좀 논의한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앞으로 이제 좀 어떤 고강도 북한 제재 같은 거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이 지금 이제 5차 핵실험이 있어가지고 1차부터 3차까지는 네. 짧게는
1시간, 예. 좀 길게는 하루 이러면서 거의 중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중국이 통보하면 중국 또한 한국과 이 육자회담 참여국들에게 알려줬지요. 예. 그런데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서는 북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그랬죠. 심지어 모란방 악단의 철수 이런 데서 감정이 상해졌죠. 네. 그래서 지난 4차 때에는 중국에게 북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또 최근에 북중 간의 상황을 보면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만 네. 연합뉴스 연합 그 통신입니까? 이 특정 연합뉴스. 단독 예. 을 보면은 최선희 미국 부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고 또 지금 이제 모 일간지에서는 김성남 그 일종의 그 부상입니까? 부부장 이것이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요. 네. 라고 한다면은 아마 북한이 이런 핵실험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안 하더라도 조촉한 시일 내에 핵실험할 가능성을 아마 중국에 통보해 주지 않느냐. 이걸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이 그를 받았다면 한미일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도 충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이런 대응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의 베이징 방문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김성남 부부장은 중국 통입니다. 예.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방중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고위급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통역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예. 아마 지난 그 5월이죠. 7차 당대에서 이 김성남은 당국적 부부장이면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갔다.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또 북중관계가 좀 좋다 하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사전 조율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도 지금은 이제 북중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분위기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이런 그 북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핵실험인지 미사일이라든지 최근에 이러한 그 이 북한의 계획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중국에게 알려주면서 또 중국 입장도 타진하는 뭐 그런 물밑접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5차 핵실험까지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김성남이 아직까지 중국에 가기에 특사의 성격으로 가기에는 지위가 낮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실무 수준에서 좀 서로 간에 탐색전을 하는 뭐 그러한 차원에서 방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 복원 문제겠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김성남 부부장이 어제 갔다면 네. 오늘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뭡니까? 그 이 정권 수립일 아닙니까? 구구절, 예. 구구절이죠. 예. 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아마 이러한 이런 모택통 이런 뭐 서거를 할까요? 뭐 사망 지금은 이제 한 50몇 주는 되지요. 뭐 여기에서 또 그리고 이 중국의 고위급이 북한에 이런 북한의 경찰이 못 오면은 예. 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또한 이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윤활유 역할 하기랑은 좀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대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의 교차적인 관점이 봤을 때 예. 북한이 지금 이제 김성남 부부장이 방중하고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네. 또 구구절 네. 이러한 연계선상을 봤을 때 아마 핵과 관련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통보하는 예. 그런 일종의 전력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시간 지난 뒤에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오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은 만약에 김성남 부부장이 갔을 때 교감을 했다면 중국 쪽에서는 어떤 답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 입장은 좀 뭐랄까 확고하다고 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핵 불용 이게 좀 확고하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네.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의 3대 원칙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금 사드 이것은 북핵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사드 배치한 이것이 한미일의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미일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네. 현 단계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아시아 핵의 정책이 지속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외형상으로는 사드가 대북용이지만도 예. 실제적으로는 대중용이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여기에서 이러한 입장, 인식, 중국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까지 북핵 불용 입장 차원에서 독자적인 제재는 아니지만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는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대북 독자 제재를 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은 민생 분야라는 하나의 틈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지도 국가로서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국가로서 얼마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겁니다. 네, 그러나 네. 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중국 입장에서 네네.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전략적 부채이냐 라는 관점에서 아마 중국이 접근하지 않았냐.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하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아시아 핵의 정책, 예. 중국이 보는 일종의 중국 포위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좀 못마땅하지만도 전략적 부채보다도 전략적 자산의 관점에서 아마 대북 정책을 펼친다 하면은 이번 이런 북한 핵심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대북 제재하면서도 미국과 우리 일본에게 오히려 북핵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역이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아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지만도 또 그리고 과시형 있지만도 설령 그러한 형태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북측 내부에서 참여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대북 압박 제재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판단 속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고 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유롭다. 또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 손실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을 단행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